올라갑니다. 영웅님들 보면 거의 딱 붙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춘춘뮤직TV 곽실장입니다. 김관사고요. 자, 이번에 리뷰해볼 곡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네. 콘서트의 사랑은 늘 도망가 편곡 버전. 이거 저희가 콘서트 때, 부산 콘서트 때 딱 처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편곡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노래가 있어야 들려드리지. 기억을 재생할 수는 없죠. 네, 어쨌든 이게 말로써 풀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공연을 못 가셨던 분들은 당시에 조금 이해가 힘드셨던 부분도 있고 그죠. 너무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올려주실 것 같다. 빨리 올려주세요 했는데 올려주셨습니다. 네. 딱 빨리 올려주셨어요. 딱 잊혀지기 전에 딱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편곡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물이 난다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잡지 못하고 내 아름답던 사람. 자, 한 소절 들어봤는데 또 새롭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아예 다른 거 듣는 느낌인데. 콘서트에서 들었던 거랑 아예 다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무언가 되게 후 보정이 많이 된 음원이 아니라 맞아요. 되게 리얼한 콘서트에서의 관객 소리 들리시죠? 예, 그 진짜 현장 소리거든요, 이거. 네, 진짜 거의 현장 소리입니다. 이거 네, 이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고 저한테는 불호였다고. 왜냐하면 네. 원곡이 나는 더 좋았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VOD도 그렇고 네, 이게 좀 한 번 더 들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들으니까 어쨌든 올리려면 아무리 현장 소리여도 약간의 가공과 믹싱은 들어가잖아요. 네. 악기가 좀 들리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이 편곡이. 아,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면 부산 콘서트의 초반 음향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네, 소리 너무 뭉개지고 네. 그걸 물론 콘서트 중간에 잡습니다, 계속. 근데 저한테는 조금 불만족이었거든요, 그 잡는 수준도. 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다 잡힌 채로 듣잖아요. 이 편곡의 의도랑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좀 잘 들려서 점점 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이 신선함에 좀 되게 놀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의도가 더 이해가 됩니다. 콘서트 때 들었을 때는 셔플 리듬을 사랑은 늘 도망가에 그것도 하프 타임으로 늘려서 이렇게 그거 너무 위험한 시도지 않나 했는데 위험하지 않가.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좀 몽글몽글한 그런 좀 느낌을 좀 표현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늘 도망가가 원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슬픈 노래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조금은 로맨틱하게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편곡이 이해가 가죠. 네. 이 좀 비러 스윗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달콤 쌉싸름한, 네. 슬프고 아름다운, 네. 약간 그런 거 느낌이 아닌가. 색깔도 그렇죠. 뒤에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잊지 못할 사람. 여기가 약간 이제 그루비하게 바뀌니까 리듬이 저 사람아 할 때도 저런 연음 처리들이 좀 돋보입니다. 네. 네, 조금 더 R&B틱한 느낌을 사용해서 가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리듬이 되죠. 이러면 네, 기존의 발라드에서 네. 리듬 타시는 게 달라졌죠. 리듬이 네.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거로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살아가 왜도 나 잊어 내려놓아 버릴까봐 그리움이 쫓아 잠시 쉬어가며 된다 이제. 이해가 된다. 되게 자연스러운 편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또 좋네. 네, 이러니까 또 괜찮네요. 이거 음향이 중요해요, 진짜로. 당일날은 네. 저의 자리에서 저 악기들이 네. 되게 뭉개져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소리들이 저희가 안 들렸기 때문에 이 의도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그치. 됐던 거예요. 그 악기들이 네. 색깔 내주고 있는데, 맛내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임영웅님이 가창을 하실 때
원곡 멜로디에서 조금 앞으로 당겨지는 싱코페이션이 많습니다. 앞으로 당겨지는 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하프타임 셔플 리듬에 이제 멜로디를 맞춰서 리듬을 어느 정도 바꿔줘야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되게 맛있게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땡겨버리고 너무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촌스러워. 원곡의 멜로디를 해치거든요. 근데 그 원곡의 멜로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땡겨줬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 이게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다르네요. 아 근데 확실히 현장에서 듣는 거랑 스피커로 듣는 거랑은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웅장함은 없는데 음악이 좀 더 여기선 자세히 들리는 것 디테일하게.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디테일들을 들으니까 좋습니다. 굉장히. 이래서 더 아쉽다. 이 디테일이 당일날 잘만 들렸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편곡 버전도 저는 원곡이 더 좋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편곡 좋은데요. 나도 좋은디? 좋은데요 이거. 저 이거는 약간 그 대중의 그 의견에 편승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저 원래 브루였습니다. 저도 원곡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은데요? 들으니까 악기가 들리고 이런 예. 것들이 들리니까 편곡을 되게 재밌게 했네. 그러니까 이 편곡이 네. 이 장르와 이 메시지에 저는 안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네. 아 이건 비러 스윗이 아니라 아예 약간 그 슬픔과 기쁨이 바뀌어 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들으니까 이건 비러 스윗이다. 달콤 쌉싸름이다. 이거 맞아요. 이제는 달콤 이해가 갑니다. 쌉싸름하게 뭔가 떠나간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그렇지. 느낌? 예. 노래가 밝지만 가창이 밝진 않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표현입니다. 바람이 분다 차가운 이별에 잊지 못해서 소중했던 지금 사람 보면은 그 저 중간에 되게 몽글몽글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기타 소리인데 맞아요. 와우 페달 밟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발 쪽에 페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와우 페달이라고 하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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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그런 페달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용한 주법들이 조금 강조가 돼서 안 그래도 몽글몽글한 주법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되게 몽글몽글한 가창이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쓸쓸한 가창을 보여줘요. 보컬만 또 따로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그 두 개가 되게 좀 달콤 쌉싸름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는 듯하지만 그 큰 슬픔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가창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히려 네. 그럴 때 더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콘서트 때 들을 때는 슬프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이거는 좀 슬픈 노래인데 너무 밝게 편곡을 해버린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의도가 이거였어요. 가창은 슬펐어요. 가창은 슬펐는데 그게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몽글몽글한 그 편곡과 어찌 보면 밝을 수 있는 편곡과 조화를 이루면서 되게 오묘한 감정을 좀 전달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게 좀 세련된 거지.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렇죠. 그쵸, 저거예요. 이게 네. 노래도 있어요.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옛날부터 약간 좀 세련된 그거였던 것 같아. 네. 이게 또 그러니까- 슬프다고 엉엉 우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한번 감추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련됨을 챙겨가는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외도 행여놓아 버릴까봐 켜지지만 사람들도 만나가면 좋을 텐데 힘도 애태움도 찾아 이 길을 서서일까 널 찾아 여기 마지막에 흠이 있었네요. 저거 디테일 뭔지 알아요? 뭐죠? 마이크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리잖아요. 코 쪽으로. 네. 왜일까요, 여러분? 코로 내는 소리니까. 코에서 나와요, 저게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코로 바람 나오는 소리입니다. 저거는. 입이 막혔기 때문에 돌아서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코에 대면 그 소리가 가는 거죠. 저는 저런 디테일 보컬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저도 이제 보이죠. 그날은 이제 제가 뭐 몽골인도 아니고 아무리 화면으로 본다고 한들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으니까. 저는 근데 지금 화면을 같이 봤잖아요. 저 흠이 신디사이저 소리인가 헷갈릴 수 있지.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저런 보컬 디테일을 넣는다고? 근데 흠을 보통 저런 데서 넣는다면은 볼륨을 크게 넣어요. 네. 네. 어떤 흠인지 아시죠? 네. 흔히들 많이
약간 이런 흠을 넣는데 요거는 거의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정말 가성에 가까운. 가성으로 넘어갔죠 지금. 네, 지금 근데 그 볼륨이 굉장히 낮은. 이거는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했는데. 들렸을 때 굉장히 맞아요. 이모셔널해요. 감정적이에요. 이거 방금 이렇게 부르다 이거까지 한다고? 너무 아름답다. 이거는 디테일 진짜 미친 디테일 하나 찾았습니다. 네. 이 코를 거치는 발음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시나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요. 어떻게 아시나요? 지금 다 코로 거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네. 알죠. 좀 했구나. 그쵸. 이게 쉽게 생각하면 노란 양말입니다. 네. 받침 혹은 그냥 자음으로도 이 네 자음은 코를 거치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 흠이니까 미음이 있네요. 이게 코에 대보시면 진동이 여기 울려요. 네. 입이 닫혔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를 건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로 마이크를 댄 겁니다. 그렇죠. 네. 저것마저 안 됐으면은 진짜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알고 쓱 올리는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프로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기 목과 마이크를 쓸 줄 아는. 근데 가수는 상황에 따라 마이크를 다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녹음실에서, 무대에서, 연습실에서, 예를 들어 버스킹하는 야외 무대에서 다 다르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베테랑이죠. 이거 진짜 가르쳐 줘야 돼 어디서. 근데 진짜 이거는 애들이 몰라. 경험으로 습득하거나 현장 가서 혼나면서 배워야 되잖아. 그지. 사랑해도 행여놓아 버릴까봐 미움이 쫓아 잠시 쉬어가며 춤을 먹으며 죽을 텐데. 직캠 느낌. 저는 마지막에 사랑은을 도망가에서 원래 가성이잖아요 그 파트가. 진성으로 순간적으로 올릴 때 네. 정말 임영웅님이 그동안 갈고 닦은 진성을 들어가지고 근데 그 앞쪽에 다 여린 소리를 쓰잖아요. 그때 갑자기 좀 순간적으로 좀 방심하다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원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지. 긴장하고 계세요 항상. 예. 언제 때릴지 모르는 가수입니다. 근데 그 타격감이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몽글몽글하게 불러주시다가 갑자기 딱 가장 잘하는 힘 있는 진성 한번 나와주니까 맞아. 임영웅의 최고 장점은 진성에 있었지.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쨌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의 네. 이제 일반기를 맛보거라 했는데 이제 네. 궁극기 수준인 거죠. 궁극기가 지금 순간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질만 나면서도 굉장히 더 좋게 들리는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마이크 대는 거는 진짜 이거 보고 배워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저 자리는 네. 저 장소는 넓잖아요. 네. 소음도 많고 네. 외부음이 많습니다. 네. 수음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댈 때 원래는 입가에 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노래를 하다 보면은 가수가 나도 모르게 내려가고 네. 떨어지고 올라갑니다. 영웅님들 보면 거의 딱 붙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듣는 걸로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 가수거든요. 네. 근데 보는 걸로도 좀 공부가 되는 가수인 것 같아요. 저런 디테일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대를 다양한 무대를 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근데 물론 많은 가수분들이 다양한 무대를 하지만 정말 버스킹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고 무대까지 다 거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급 공연장까지 다 다녀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노하우들이 정말 설명할 수 없이 몸에 배어 있는 것도 많을 거고 스스로가 되게 연구하면서 터득한 것도 있을 거고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따로 제가 봤을 때 과목으로 분리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실전으로 네. 전 진짜 대학생 정도 되면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되게 노련합니다. 임영웅은 좀 많이 노련해요. 네. 보면은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좀 기분파적인 부분이 되게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대를 하다 보면 신나서 음악보다는 기분에 조금 치중해서 현장 분위기를 더 띄우는데 치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치밀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해야 할 안정적이에요. 것들을 이끌어가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인의 기분도 어느 정도 내죠. 근데 그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 올고다. 무대 퀄리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물론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 근데 그 오차 범위가 별로 안 크다는 거죠. 네. 그게 좀 많이 큰 가수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유명한 가수분들도 한 번씩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무대가 나오면은 정말 인터넷에서 계속 조롱거리로 남습니다. 네, 그런 것들 되게 많죠. 굉장히 실력 있는 가수임에도 한 번 되게 큰 그런 무대 실수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경우도 오히려 있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네. 그거 한 번이 근데 임영웅은 그게 없어요. 이 갭 없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진짜 아직도 없다. 하나가 없다. 하나가. 그 골목 식당에서도 백종원 선생님이 네. 맛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거라 했잖아요. 손님 몰려와도. 여기는 지금 이 집은 손님이 지금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집 중에 하나인데 맛이 그냥 맛이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장사 제일 잘하는 집 중에 한 집이거든요.